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자넷 옐런 의장의 발언과 금 투자 좀 연결을 시켜보자는 말씀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명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좋은 투자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버려야 할 종목이 생기기도 하죠. 네. 오늘 밤에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회의가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F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 대략 95% 이상인데요. 게다가 시장 금리에도 충분히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 반영도가 높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비록 악재일지라도 악재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즉 오늘 밤에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이미 아니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대략 1.13% 수준입니다. 전체 전문가 중에서 극외치를 빼고 가장 많은 전망만 골라본다면 대략 24명 정도가 2번 정도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25명이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반반 정도죠. 지난 9월에 연준 의원들이 공개했던 점도표에 나와 있던 그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대략 2-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번 점도표에서 2-3번 정도 정리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미 반영된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점도표에서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점도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점도표에는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이 했었었죠. 하지만 거대 유동성의 시대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겠다고 해서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의 금리 전망보다는 더욱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넷 옐런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동안 그녀가 추구했던 고압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줄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넷 옐런이 고압 경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용인해주고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결국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내서 이 노동시장의 부진을 털어보겠다라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고용지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0년대 이후로 가장 좋은데 그리고 실업률이 4.6%라면 완전 고용된 시장인데 이거 나쁘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들에게 쥐야장천 계속 주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26조 정도 주면 끝납니다. 보편적으로 지난 불황 때까지 그랬고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최대 99주까지 늘려줬었죠. 그래봐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황은 무려 9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일을 했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1970년대 이후로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 초호황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최악의 불황이 9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가진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실업률을 점점 내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시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반영시킨 좀 더 광의의 실업률 U6를 보면 9.3%로 나타났었죠. 이것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무려 1%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16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62.7%, 지난 40년 내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확실히 만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넷 옐런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백약이 무효했던 시장을 다시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고압 경제라는 것을 천명했고요.
그 이후 달라진 것이 좀 있다면 뭐 장기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기대 물가도 좀 올랐고요. 트럼프 효과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전망이 거의 희박했을 때부터 이미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넷의 고압 경제가 시장 금리 상승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에 머물던 독일의 10년물 금리도 지금은 0.4%까지 상승해 있는데요. 최근에 드라기 ECB 총재마저도 기존의 8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규모를 600억 유로로 낮췄죠. 자넷의 고압 경제에 동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압 경제가 지금 잘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그리고 실험적으로 시도됐던 고압 경제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할까요, 제가? 그녀의 발언 이후 장기금리가 실제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바로 금리라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목, 업종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나 금리가 붙지 않는 금에는 더욱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값이 오늘 새벽에 지난 2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했던 이유 역시 최근 장기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이 더 떨어질지 혹은 이제는 매수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넷 옐런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경제 이후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확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은 글쎄요, 현재 경제 상태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넷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금은 오늘 이후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매수를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오늘 밤에 자넷 옐런의 생각이 장기 금리를 더욱 올리는 쪽으로 기운다면 금에 대한 매수 생각은 조금 더 뒤로 미루셔야만 되겠죠. 네. 장기 금리에 대한 판단을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군요. 자, 하나금융투자 창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